우주는 당신이 신경 쓰기를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앨런 와츠가 이해했던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쓰기를 멈추는 순간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때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평생 동안 신경 쓴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시험받고 있는 거라고 말한다면요. 그리고 시험이 끝없어 보이는 이유는 정확히 당신이 아직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앨런 와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강함을 시험하는 게 아니다.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풀어봅시다. 당신이 가장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삶의 영역들을 생각해 보세요. 잘 풀리지 않는 그 관계, 간절히 원했지만 당신을 거절한 그 일자리, 쫓아가지만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사회적 인정, 패턴을 보세요. 시험은 정확히 당신이 집착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는 삶이라고 부르든 현실이라고 부르든 사물의 비인격적 과정이라고 부르든 우주적 교사처럼 작동합니다. 징벌자가 아니라 계시자입니다. 당신을 부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외부의 힘에 자신의 힘을 넘겨준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추격하는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승인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을 사귀며 중얼거립니다. 왜 나만, 내게 뭐가 모자란 걸까?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당신에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피하는 교훈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한다는 것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시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얻고 그 일을 얻고 그 인정을 얻는다면 마침내 평화로울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험이 계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앨런 와츠는 이것을 뼈를 때리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당신은 파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것을 시도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매번의 시도는 새로운 시험입니다. 모든 집착은 새로운 감옥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려는 것에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모든 문제, 모든 거절,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아주 작은 순간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으로 바로 뛰어들기 때문에 이 공간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면 즉시 방어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계획이 실패하면 불안이 통제권을 잡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앨런 와츠가 발견한 것은, 그리고 모든 동양 철학이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것은 그 공간 안에 선택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의 선택이 아니라 반응할지 말지의 선택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극, 반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자극, 반응. 공간을 완전히 건너뜁니다. 그리고 그 건너뛰면서 통제를 넘깁니다. 외부 사건이 이제 내부 상태를 지배합니다. 당신은 바다의 길을 멈추고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기 당신이 내면화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에 신경 씁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을 때까지 정확히 그곳을 계속 찌를 것입니다. 악의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시험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전환이 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기에 이것이 시험이 되는가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간절히 원하나요? 우주는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직업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정체성이 직함이나 직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거절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승인을 구하나요? 연기를 멈출 때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구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승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까지 당신을 판단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정복 능력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여기 최후의 일격이 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통찰이요. 우주는 당신의 강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시험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천천히. 당신은 평생을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보냅니다. 그리고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우주는 보여줍니다.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런 것들이라면 증명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앨런 와츠는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고 탐험하는 하나의 창구다. 번역하면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있어야 할 그대로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사는 한 시험은 계속됩니다. 이제 당신을 가두는 종류의 신경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경 쓰기를 멈춰라를 듣고 무관심해지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갑고 단절된. 그래서 신경 쓰는 것이 자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과 결과에 매달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책임감으로 착각합니다. 두려움을 헌신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진심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자신을 떠나가지는 않을지, 자신을 인정해 줄지. 그러다 보니 순수한 사랑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변합니다. 결핍감으로 변하죠. 그리고 이 집착은 항상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멀어지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거절로 해석합니다. 실패로요. 하지만 그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네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네가 어디서 내면의 평화를 네 밖에 무언가에 맡겨버렸는지. 표면적인 관심은 이런 겁니다. 끊임없는 걱정, 불안감, 통제하려는 욕망,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사는 것,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피할 수 있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진정한 헌신은 다릅니다. 집착 없는 현재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온 마음으로 하는 것,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남의 칭찬이 없어도 일하는 것, 증명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 전환점이 있습니다. 결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몰입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예술은 전쟁보다는 항해에 가깝다. 언제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과의 전쟁, 있는 그대로와의 전쟁. 우주를 자신의 집착에 굴복시키려 하죠. 그리고 모든 시도는 노력으로 위장된 패배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싸우는 걸 멈춘다면
우주가 당신에게 적대적인 게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키려 한다는 걸 인식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손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건 벌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우주가 말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위해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걸 멈춰. 그리고 이것이 그토록 아픈 이유는 당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당신의 평화, 행복, 인정이 밖에서 온다는 생각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성취로부터, 승인으로부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이 진실을 내면화할 때까지 계속 시험할 겁니다. 지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존재의 깊은 곳에서.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시험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거절을 견딜 만큼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과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아줄 때 시험을 통과하는 것에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사라집니다.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시험할 게 없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무관심해지는 거 아닐까? 공허해지는 거.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것들에 무감각해지는 거 아닐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해방을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놓아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하지만 정반대라고 말한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집착을, 필요를,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이 마침내 진정한 당신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왜냐하면 앨런 와츠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게 바뀝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연기를 멈추는 거예요. 우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사는 걸 멈추는 것,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를 멈출 때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항상 거기 있었지만 당신이 반응하고 시도하고 매달리느라 너무 바빠서 접근할 수 없었던 것,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버전이 아니라 두려움과 외부 인정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을 때의 당신,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때, 증명할 게 없을 때, 그리고 거기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비반응성이란 뭘까요?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집착 없이,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욕구 없이 정말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역설을 확립했습니다. 우주의 시험 구조를 드러냈죠. 당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무관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냉정해지는 거? 여기 앨런 와츠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모든 게 당신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변합니다. 답은 비반응성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비반응성은 감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것을 억누르거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계획이 실패할 때, 기대가 무너질 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게 아닙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반응해야 한다고 믿는 것. 앨런 와츠는 마음을 태양처럼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수면은 항상 출렁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태풍이 지나가죠. 하지만 깊은 바다 밑바닥에는, 시면 속에는 영원한 정적이 있습니다. 어떤 소란도 침범하지 못하는 고요함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표면에서만 삽니다. 모든 외부 사건, 모든 타인의 의견, 모든 예상치 못한 결과가 그들을 흔드는 파도가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휘둘리죠.
그리고 가장 노출된 층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 동요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습니다. 삶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누구인지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바다는 폭풍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표면에서 살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갇혀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관찰하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적인 표면에서 벗어나 파도가 닿지 않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입니다. 미시적 순간들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첫째, 반가소의 인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합니다.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파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생각 없이.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순간, 집착 감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것은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것은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뜻이야. 이야기가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당신을 표면에 묶어둡니다. 셋째, 간격 활용입니다. 반가쇠와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실제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무엇을 느낄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이미 거기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동일시할 것인지 관찰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파도에 휩쓸릴 것인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반응이 힘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감정적 투자 없는 관찰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달입니다. 왜냐하면 반응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순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긴급하고 중요하고 견딜 수 없어 보였던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앨런 와츠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함정입니다. 표면은 결코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항상 당신을 시험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당신을 비판할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실패하는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화가 이것을 통제하는 데서 온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말한 삶의 예술은 전쟁보다는 항해에 가깝습니다. 언제 싸우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파도가 응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이 방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갈등이 당신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외부적으로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는 같은 파도들이 계속 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무언가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닻은 당신의 진정성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표면은 공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당신이 인정으로 추구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 가면을 쓰는 곳입니다. 세상이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항상 시험하고 항상 요구하고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가면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깊은 곳은 진정한 당신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시험하지 않을 때의 당신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관객 없이 존재하는 당신입니다. 증명할 필요 없이, 실망시킬 두려움 없이,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우주의 시험에 대한 공연을 멈출 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반응성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파도가 되지 않으면서 파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 게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응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논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참여로 위장한 소진입니다. 진정한 힘은 반응할 필요 없이 현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판을 듣고 방어해야 할 긴박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비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가 깨지는 것을 관찰하고 즉시 고쳐야 할 충동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완전히 참여할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당신은 덜 현존하게 되지 않습니다. 더 현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경험을 사는 것과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리하는 것 사이에 분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공연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반응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표면을 관리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세요. 그중 몇 개가 서로 연기하는 관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의 역할을 받아주고 그들은 당신의 역할을 받아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함을 감추고 그들은 그들의 약함을 감춥니다. 끝없는 가면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것을 진정한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저 외로움을 소음으로 덮어두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무반응적 현존에서만 나타납니다. 당신에게 의제가 없을 때, 인상을 줄 필요가 없을 때,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고독,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은 다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립은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니까요. 하지만 고독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기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시선 없이 처음으로 자신을 만나는 곳입니다. 평가 없이. 외부의 기대가 모든 움직임을 결정하는 일 없이. 앨런 와츠는 진정한 고독이 고립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멈추는 공간입니다. 마침내 연기에서 벗어나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휴식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바다 깊숙이 충분히 내려갈 때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소음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응들 사이에 고요한 공간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들에서 고치거나 방어하거나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관찰하는 강역들에서 당신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가면은 두려움의 게임이라는 것을.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족하다는 두려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드러날 두려움. 그래서 당신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상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쳐버립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절대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표면에서 평온한 깊이로 잠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에게 물러날 허락을 줍니다. 당신이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진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비반응성을 체현하기 시작할 때, 시험에 통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마침내 멈출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호 검증의 순환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역설을 탐구했고 실천을 풀었습니다. 이제 보상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우주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앨런 와츠는 이것을 항복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변화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찰 가능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방식, 당신 인생에 찾아오는 사람들,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선택들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에너지적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깨어나는 것을 멈춥니다. 전에는 마음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망쳤으면, 누군가 나를 떨어뜨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의 패턴이 하루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파도 표면에서만 사는 하루, 밖의 모든 것이 안에 혼란을 만드는, 하지만 당신이 집착을 놓칠 때 깨어남이 변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가능성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묶이지 않습니다. 나는 전부 쏟을 거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일 뿐이다. 이건 무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폭풍을 보는 바다와 폭풍이 되어버린 바다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연결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연기적인 관계들은 그저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기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 당신의 끊임없는 검증, 당신의 불안한 에너지, 그들을 실망시킬 두려움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당신이 그들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게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신 깊이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표면이 아닌 깊은 곳에서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 마치 우주가 유독한 사람들로 위장한 시험을 보내는 것을 멈춘 것 같습니다. 우주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시험에 응답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의사결정에서입니다. 선택들이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실존적 무게를 지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을 표현할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정확히 그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해소되면 옳은 선택이 종종 저절로 드러납니다. 어떤 외부의 진리를 찾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불안감이 세상을 왜곡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가장 미세하지만 아마도 가장 깊은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흐름에 지배받지 않으면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감정들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분노, 두려움, 좌절감, 기쁨.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명령이 아닌 날씨처럼 관찰합니다. 자연현상처럼요. 바다의 은유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깊이가 되었습니다. 폭풍은 표면을 지나갑니다. 그것들은 실제하고 존재하지만 당신은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이 폭풍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변화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왜 우주는 시험하는 것을 멈출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시험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집착할 때 사람에게, 결과에, 정체성에 당신은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한 우주는 정확히 그 지점을 압박할 것입니다. 잔인함이 아닙니다. 계시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집착이 없을 때 시험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움켜쥐지 않는 것의 상실로 누군가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된 역설입니다. 모든 투쟁,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꼈던 모든 세월, 그것은 시험에서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통과해야 한다는 필요 자체가 시험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마침내 자리 잡을 때 지적 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로 내면의 평화가 자연스러운 상태로 나타납니다. 내면의 평화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인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평화는 당신이 물을 흔들기를 멈출 때 남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내적 혼란의 대부분은 현실과 싸우는 데서 옵니다. 당신은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이 혼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앨런 와츠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다. 복잡할 것도 애매할 것도 간접적일 것도 없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긴 탐색 끝에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기를 멈출 때 남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기를 멈출 때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보고 탐험하는 눈입니다. 와츠의 이 말은 본질적인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시험하는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깨달을 때 당신과 시험 사이의 분리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저 밖의 무언가에 의해 시험받는 당신은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도에 맞는 표면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깊은 곳이 될 것인가. 그러면 우주는 당신을 시험하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화는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시험을 치르기를 멈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집착을 멈추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때가 당신이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추세요. 간단한 질문을 하세요. 나는 여기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붙잡고 있는가? 이 공간이 당신의 해방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틈이 당신의 자유가 사는 곳입니다. 표면의 폭풍이 아닌 바다의 깊은 곳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말해줘야 할 최종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앨런 와츠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군분투 자체가 입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맞서 싸우기를 멈출 때만 그렇습니다. 고군분투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군분투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고군분투를 있는 그대로 두게 될 때, 그것을 실패의 증거로 바꾸기를 멈출 때, 그것은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계시가 됩니다. 우주는 당신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갇혀 있는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당신은 더 깊은 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탐험하세요. 각각은 고요한 마음을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각각은 벗겨지는 환상의 또 다른 층입니다. 왜냐하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종류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표면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깊은 곳으로 잠수할 수 있게 하는 시작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계시로 저항을 평화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주는 결코 당신의 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증명할 필요를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진정으로 알게 되었으니 자유는 더 이상 먼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무언가인 척하기를 멈출 때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